안녕하세요, 기린인데요. 오디 인터페이스 참여 앰프 필요 없나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두 사람은 집에서 기타 소리 엄청 크게 해가지고 연주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기타랩의 메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사면은 앰프 없이 기타를 연습할 수 있고 또 녹음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오해와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는 기타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타를 연주할 때 기타 잭을 앰프에다 꽂아서 그 소리를 스피커가 출력을 해주죠. 그 앰프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타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출력해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어떤가요? 예상했던 소리와는 많이 다르죠? 아까 말했듯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앰프의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를 그냥 앰프에 연결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쳤을 때 소리를 그냥 컴퓨터로 출력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기타가 앰프로 출력되는 소리를 재현하기가 힘들죠. 많은 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덜컥 사가지고 연결했는데 예상했던 소리가 안 나오니까는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기타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타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건데요, 플러그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생 기타 소리를 가공을 해서 앰프에 연결돼서 출력되는 듯한 소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로 기타릭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199불이더라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값이죠. 아니면 시퀀스 프로그램, 로직이나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기타 플러그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로직에 있는 기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한번 톤을 만들어 봤습니다. 로직에 있는 기타 플러그인만 사용해봤는데 소리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아요. 유료릭 같은 경우에는 199불이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 진짜 앰프 같은 소리를 내준다고 하니까는 기대를 해볼만 하지만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타 앰프와 사용했을 때와는 뭔가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제일 처음 들었던 그 기타의 생 소리를 가공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토샵을 해요. 그래서 저를 막 예쁘게 꾸미고 해서 조인성처럼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이건 뭐 소리니까는 들리기 좋게 바꾸는 거죠. 이거의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소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가장 큰 단점은 만약에 내가 합주를 해야 하거나 어디 뭐 공연을 가야 될 때 이것들을 사용하지 못해요. 별도의 장비를 또 구입을 해서 외부에서 쓸 것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죠. 일단 돈이 이중으로 들 수도 있다라는 경우지만, 근데 만약에 합주나 공연을 할 일이 없고 그냥 처음 홈레코딩 장비를 꾸리시는 분들에게는 최소의 금액으로 최적의 퀄리티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값이 일단 좀 저렴하게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상했을 때 이 장비를 꾸릴 때 최소 비용은 20만원, 최대 비용은 한 40만원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멀티 이펙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멀티 이펙터 요새 나오는 것들 너무 좋아요. 캠퍼, 힐릭스, 프랙탈 나오는 것마다 뭐 실제 앰프 소리와 똑같다라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극찬을 하면서 진짜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 소리에 저도 혹해가지고 캠퍼를 사서 사용했었습니다. 요새 나오는 멀티 이펙터는 그 자체 내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멀티 이펙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소리를 내줘요. 그리고 그 멀티 이펙터 자체 내에서 소리를 이미 다 프로세싱을 하고 그 소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컴퓨터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그냥 기타 생소리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제공하고,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뭐가 앰프 소리고 뭐가 멀티 이펙터 소리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진짜 발달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은 멀티 이펙터가 최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점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은 어디까지나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그 성능이 막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한 퀄리티의 소리는 내주지만 진짜 이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앰프, 이펙터의 시그널 체인, 그리고 출력들, 입출력 레벨 같은 것들 진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노브들이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 진짜 자세하게 작정하고 이게 멀티 이펙터 소리인가 앰프 소리인가 구분해서 들어보면은 멀티 이펙터 같은 소리가 나긴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면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계속 올라가지고 옛날엔 멀티 이펙터도 한 50만원, 60만원대면은 그래도 좀 좋은 거 샀었는데, 요새 뭐 만약에 제가 썼던 캠퍼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좋은 기타 한 대 값은 되거든요.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는 말리진 않겠지만은 홈 레코딩을 처음 꾸리고 기타 장비를 하나둘씩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굳이 남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사야 될 필요는 저는 못 느끼고 있어요. 초중급자분들, 제가 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좀 오래된 모델, 구형 모델 같은 경우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내장 다 돼 있거든요. 그런 모델 중에서 POD나 뭐 11렉 같은 경우는 한 6, 7년 된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진짜 앰프 사운드다 라고 극찬을 하면서 프로 세션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지금 캠퍼 힐릭스 프랙탈처럼 극찬을 하면서 사용했던 제품들인데, 그거 요새 중고가가 한 3, 4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해봤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제품을 사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만져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내가 더 필요하다 느낄 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캠퍼를 오디오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이제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는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근데 소리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은 그때 다시 구입할 의향은 있지만 초보자, 중급자분들에게는 조금 저렴한 거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예상 비용은 구형 모델을 샀을 경우에는 약 40만원 정도, 중고로 약 40만원 선이면은 꽤 좋은 중고 모델을 살 수 있고요. 난 다 필요 없다, 최신형 모델을 살 거다 라고 하시면은 약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원하는 앰프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겁니다. 만약 내가 기타를 연주하는 공간이, 내가 있는 공간이 소음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은 새벽 2시에 볼륨을 빵빵하게 올리고 기타를 연주해도 경찰이 찾아오거나 이웃 주민이 찾아오거나 혹은 칼등 괴한이 찾아오거나 할 일이 없으시다면은 기타 앰프를 마이킹 하셔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내가 원하는 기타 앰프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도 기타 앰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첫 번째 장치는 로드박스입니다. 이 로드박스라는 게 뭐냐면은 기타 앰프에서 출력되는 파워를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받을 수 있는 파워는 10이에요. 그러면은 이 90이라는 파워가 잉여 파워가 되겠죠. 잉여 파워가 여기서 저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둘 중 하나 뭔가는 터지긴 터질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터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잉여 파워를 이렇게 그냥 날려보내줘서 이 앰프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파워를 맞춰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로드박스라는 장치인데요. 설명란에 이 로드박스 제품 정보들을 밑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말할 캐비넷 시뮬레이터도 포함된 장비들도 꽤 많아요. 가격이 비싸서 문제지. 아무튼 그런 장비들이 있으니까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앰프를 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하고 싶다 라면은 필수로 가지고 있으셔야 될 장치이고, 그리고 요새는 앰프 자체 내에 로드박스가 내장돼서 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앰프 있죠,
서에서 나는 콜소라는 앰프인데 이것도 로드박스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라인아웃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기타에서 앰프, 그 중간에 이제 페달보드도 있을 수 있지만 기타, 이펙터, 앰프, 그리고 로드박스라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 후에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라는 장치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캐비넷 시뮬레이터는 이 앰프의 스피커와 이렇게 마이크에서 수음되는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치고요. 그 장치를 거치고 난 후 완전한 앰프 소리가 만들어져서 그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알려줬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기타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과 소리의 생성 과정이 완전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리, 그 소리의 원천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나쁘다, 세 번째 방법이 최고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거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앰프에서 로드박스를 거치고 캐비넷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진 기타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앰프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거를 녹음해보고 그 소리로 연습을 하고, 밤에는 시끄럽지 않게 헤드폰을 끼고 연습도 할 수 있고, 정말 최고의 홈 레코딩 셋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물론 단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점은 일단 첫 번째는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가성비는 최악이에요. 앰프 따로 사야 되고, 로드박스 따로 사야 되고, 캐비넷 시뮬레이터 따로 사야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따로 사야 되고,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은 한 5,6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걸로 되고, 두 번째는 장르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멀티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톤이 웬만한 거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메탈이든 뭐 멜로한 톤이든 클린 톤이든 내가 원하는 톤을 다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셋업 같은 경우에는 장르에 제약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제 헤드 앰프는 로우 게인 헤드 앰프입니다. 게인을 풀로 돌려도 그렇게 게인량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영상을 찍을 때 게인을 저는 풀로 다 꺾었고, 거기다 오버드라이브 페달도 게인을 거의 다 풀로 꺾어가지고 게인량을 맞췄습니다. 그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소유한 장비를 제외한 다른 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뭘 구입해야 돼요. 저도 이거 영상 찍다가 디스토션 페달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사야 될 거리들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죠. 멀티 이펙터와 그 기타 플러그인들과는 다르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되니까는. 하지만 그냥 딱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앰프를 컴퓨터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몫입니다. 여기까지 기타를 집에서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녹음까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타 장비의 선택은 결국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장비가 최고의 장비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 이게 최고다 라고 극찬하는 장비, 물론 좋은 장비들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장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 상황에 맞는 장비가 무엇인지 혼자 스스로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또 유튜브 영상 많잖아요. 샘플 영상들도 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나에게 꼭 필요한 장비 세팅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최고의 장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앞으로 계속 업로드될 기타 레슨 비디오, 기타 기어 리뷰, 이렇게 레코딩 장비 리뷰 같은 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